자, 일단 이 보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어저께 국회 윤리자문위원회가 김남국 의원직 제명해라라고 권고를 해요. 근데 이게 무슨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은 싹 사라지고 상임위원회 활동 중에 코인을 거래했다는 이유예요. 근데 제명이야. 뭔가 이상하잖아요. 어저께 그 국회 윤리자문위가 발표한 내용 중에는요, 코인 갖고 있는 사람이 조사 결과로 11명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데 상임위원회 활동 중에 코인 거래했다고 제명해라라고 권고를 해요. 나는 황당 권고라고 보는 거예요. 어이가 없죠. 아니 사익 추구 금지 의무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덕흠이는 그러니까 아니 우리 1800배 김기현 씨는 자, 그 과정을 한번 볼게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제명을 요구했어요. 그러면 이제 국회 윤리특위가 소집이 됩니다. 소위 열고 전체 회의를 열어요. 의결을 해요. 근데 보통 이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제명을 요구했기 때문에 국회 윤리위가 제명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국회의원들은 탄핵이 쉽게 표현하면 탄핵이죠. 탄핵이 대통령급이에요. 국회의원들 3분의 2가 찬성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민주당 전체가 당론으로 정하면 모를까? 저거 이제 조선일보 등이 엄청 흔들 거예요. 그렇죠. 방탄 논란으로. 이걸로 흔들려고 하겠죠. 네. 사실 정상적이라면 이거 끝까지 가다 보면 총선할 때 돼요. 제명 나오기 전에. 근데 절대 그렇게 안 놔둘 거고 뭐 불체포 특권에 이어서 이번에는 뭐 윤리위 소집 안에 뭐 이런 식으로 틀림없이 사람들 눈을 돌리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겠죠. 알판들이. 참 쉽게 보실 만한 이야기고요. 그거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될지는 그때쯤 갔을 때 국회 윤리특위를 거치고 막 하는 과정들을 지내면서 어떻게 할지는 아마 그때 가서 좀 논란이 될 것 같고요. 넘어가시고 오늘 나왔던 단독 중에 어제 나왔던 단독이 바로 하루 만에 반박이 됐어요. 조선일보가 이화영이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을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했다라고 하는 전해졌다. 이 검찰발 단독을 바로 반박하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옥중 편지. 방북 비용 관련한 조선일보 보도는 거짓말이다. 자, 직접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저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반성합니다. 저는 그동안 저의 일관된 정치 신념인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한의 자유왕래, 공동 번영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와 같은 노력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저 이화영은 쌍방울 김성태의 스마트팜 비용뿐만 아니라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의 대납을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개최된 국제대회에서 우연히 만난 북측 관계자와 김성태가 있는 자리에서 이 지사의 방북 문제를 얘기했고 동석했던 김성태에게 김성태가 북한과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 지사의 방북도 신경 써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 지사와 사전 보고된 내용은 아닙니다. 즉흥적으로 그같이 말했고 저로서는 큰 비중을 둔 것도 아니었습니다. 향후 법정에서 진실을 반드시 밝힐 것입니다. 이야, 김성태하고 이화영 둘이 필리핀에서 열린 국제대회에서 이 지사의 방북 문제를 얘기했고 이 지사의 방북도 신경 써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게 지금 이화영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한테 보고했다로 둔갑하는 과정. 그리고 어저께 보니까 그러니까 검찰발 조선일보 단독이 나오면서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이 즉각적으로 상황에 대해서 또 편지를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빠르게 대처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찍들은 또는 똥파리들은 이재명 방북할 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해 준 거 맞네 맞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정황 상황적으로도 아예 안 맞는다 안 이런 맞죠. 얘기예요. 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가장 안 맞는 거는요. 법정에서 이런 진술 나왔으면요. 지금쯤 영장 청구한다 그럴 거야 아마. 영장 청구한다 말 나올 거예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방송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계속 조선일보가 전해 왔다, 전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다 검찰발이다라고 의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보도를 사실이라고 전제하에 많은 방송들이 일어났어요. 저는 그걸 들으면서 아, 우리 민주당 지도부가 조중동을 끊어낸 게 정말 얼마나 다행인가. 왜냐면 이것만 들었으면은 정말 홀라당 넘어갈 수 있었거든요. 어제 예를 들어서 CBS 같은 경우에는 하태경을 불러다가 인터뷰를 하는데 하태경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이화영의 태도가 바뀐 것은 이해찬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손절했다라는 뜻으로 읽혀진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국회의원이라는 새끼가 일개 유튜브도 못해. 그러니까 이화영이 이해찬 라인이어서 아니 유튜브도 이렇게 분석하면 거의 학급이지. 이해찬 라인이어서 이해찬 대표가 이화영한테 지시해가지고 야 이재명한테 불리한 진술해라고 했다는 그런 논리잖아. 하태경이 환타지를 좋아해. 또라이냐? 그러면서 이제 그 방송 내에서도 사회자가 이화영 전 지사가 입장을 바꾼 건 팩트다라고 이렇게 단정을 짓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에서 진짜 아 공중파가 이렇게 방송을 해도 되는 건가 했는데 여지없이 오늘 그 논리가 다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항상 내 주장은 그거예요. 어떤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 전체 맥락을 봐야 되는데 딱 한 줄을 뭔가 가져와 가지고 악의적으로 보도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 다 악마예요. 그게 조선일보식 보도의 특성이에요. 간단히 쉽게 표현해서 누군가 나를 욕했대라는 얘기 내가 들으면 나 화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 무슨 말을 다 했는지 갖고 와. 이간질 하려고 나한테 그 행위만 전하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기다려줘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 내가 그 이야기 들었거든. 이화영이 변심했네 변심해서. 이화영 말 직접 들어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지금 자필로 써서 지금 내보낸 거 아니에요. 아니, 특히나 조중동 기사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얼마 전에 생각해봐요. 전 군수 땅 이런 식으로 나왔던 거. 얘네들은 기사를 그런 식으로 써버려요 그냥. 왜? 그래도 되니까. 자 그리고 또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 관련한 재판 대장동 재판에 이제는 옛날 재판하면 지겹고 재미없잖아. 우리한테 불리한 것도 나오고 막 그럴 때는 이거 어떡하지 하는데 유동규만 나오면 너무 재밌는 거야 아주. 어? 근데 이야기 보니까 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 주요 장면 한번 보면 어쨌든 이제 이 관련해서 좀 디테일한 거 알고 싶으시면요 빨간한제 채널 가시면 되고요. 요약만 좀 해드릴게요. 핵심 뭐냐면은 유동규가 채무자 협박받을 무렵에 남욱한테 3억 요구했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래. 쟤는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었는데 이걸로 추정해 보거니와 씀씀이 해프고 잘 놀고 그런 스타일이어서 결국에는 또 여자도 사귀어야 되고 사실혼 관계 여자 사귀어 그러니까 돈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거의 백수에 가까운 놈이 공무원이 딱 되는 순간에 이제 인맥이 넓어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 한번 그냥 쭉 읽어봐요. 설명 안 해도 쉽게 설명돼 있습니다. 2012년 유한기로부터 빌린 1억 원 관련. 오늘 유동규는 철거업자에게 빌린 돈의 이자 9천만 원을 갚기 위해 2012년 유한기에게 1억을 빌리고 이를 갚지 않았다고 증언. 이후 2014년 8월 말에서 9월 8일 사이 유동규가 김만배와 남욱에게 유한기에게 2억을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남욱이 이기성을 독촉해 현금 2억 원을 만들고 정영학을 통해 2억 원이 전달되었는 바 이는 위와 같이 2012년 유한기에게 빌린 1억 원의 채무를 유동규의 요구에 따라 정영학에 의해 전달된 2억 원을 통해 회수한 것으로 의심됨.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빌려가지고 대장동 업자들한테 뜯어냈다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이재명 정치자금이고 그다음 한편 정영학과 유한기와의 대화가 녹음된 녹취록에 따르면 유동규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받지 못하였고 유동규가 돈 씀씀이가 무섭게 쓴다. 돈 많이 쓰는 것은 정부 라인에 잡히는데 이전에는 김만배가 다 막아줬다는 내용 등이 나옴. 그러니까 대장동 업자들 자기가 관리해야 될 대장동 업자들한테 한 편 먹고 돈 필요할 때마다 갖다 썼는데 그래서 원래 대장동 재판이 유동규가 업자들한테 뇌물 받은 사건인데 갑자기 그 돈은 내가 쓴 게 아니요 이재명 측에 전달했어라는 재판이 지금 김용 부원장 재판이에요. 다음 한번 볼까요?
2012년 철거업자의 협박을 받아 3억 원 차용증 작성해 줌. 유동규는 2010년부터 2011년 초까지 발생된 술값 4천만 원을 철거업자로부터 빌리고 성남시 은행동 철거 사업을 주기로 했으나 무산되었다고 증언. 소위 성남에서 해결사로 불리는 강모 씨는 유동규가 은행동 철거 사업을 주지 못하자 유동규 사무실에 찾아가서 협박을 하였다고 함. 야,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입장에서 이제 미리 돈 받고, 야, 그 사업 너한테 줄게 너한테 했는데 줄게. 못 줬어. 그때 협박도 받아요. 철거업자의 계속되는 협박과 압박을 받은 유동규는 결국 철거업자에게 3억 원의 차용증을 썼고 2012년경 자신이 직접 찾아가서 9천만 원에 합의하고 변제하였다고 아, 증언함. 저런 놈이 공무원이라는 것도 였다는 것도 정말 골 때리네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안철령 롤모델이었단 말이에요. 아, 그러네. 아까 양평군 그럼요. 국장. 이거 얼마나 보면서 밑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나면서 나도 정말 꼭 우리 동규 형처럼 돼야지 하면서 얼마나 그러네. 노력하고 있는데. 훌륭하네. 그다음 누군가에게 롤모델인데. 4천만 원을 빌리고 3억 원의 차용증을 써준 것을 볼 때 위 4천만 원의 돈이 단순히 빌린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 위 3억 원 차용증 작성한 것과 유동규가 남욱에게 3억 원을 요구한 것이 상호 연관성이 있는지 주목됨. 유동규는 이 중 7천만 원은 김용에게 1억 원은 정진상에게 줬다고 주장. 근데 건너간 증거가 아직도 없어. 아, 그럴 수, 주장을 할 수 있지. 내가 홀라당 먹었는데. 근데 내가 그 전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돈이 건너갔는데 그 중에 일부를 꺼내가지고 포르쉐 샀다. 그때 그게 작년에 나온 이야기잖아요. 내가 한마디 했잖아요. 그럼 유동규 거네. 어떻게. 아니, 당연하죠. 그거 아니 내 돈이 아닌데 어떻게 포르쉐를 사? 야, 옆에 동규 형 포르쉐 샀더라. 그러니까 이런 거 있어요. 살다 보면 공직자의 자세가 있는 게 아니라 뭐 하나 되면 뇌물 받아서 그냥 홀라당 해먹는 새끼들이 있어요. 그런 캐릭터들은 결국은 감옥에 갑디다. 저번에 그 전달했다는 돈 포르쉐 샀다는 게 들통이 났어요. 그건 문재인 정부 때 들통 난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 돈 받은 직후에 아내 명의로 그랜저를 샀더라고. 네? 그랜저? 그때는 또. 어. 그러니까 시점상으로 보면 그랜저 사고요. 나중에 그 실적 나가지고 또 포르쉐로 바꾸면 아니, 그게 아니죠. 아니고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눈이 있어서 음. 포르쉐 같은 거 그냥 눈에 띌 때는 안 아유. 몰고 다녀요. 그렇긴 한데 여기 잘 어. 봐봐. 아내 명의로는 그랜저를 사주고 아. 내연녀 명의로 포르쉐 사준 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몰라? 그러니까 데이트용이라니까 이거는 포르쉐는 근데 포르쉐를 사줬어. 오빠 나 포르쉐 타고 다니는데 에코백 멜 수 없잖아. 여기서부터 진짜 동의가 안 되네. 아우 갑자기 아우 머리야 아우 머리야 아우 머리야.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다른 비리가 등장을 하고요. 한 번 그런 돈 먹어본 놈은 계속 그렇게 먹는 거예요. 이재명은 진짜 골 때린 게 그거라니까. 성남시장 8년 이 과정에 한 번도 안 받았던 돈을 갑자기 돈을 받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 곧 대선 나가는 경선. 그렇죠. 여기만 봐도 지금 돈의 흐름이 있잖아요. 체인 리액션처럼 처음에 얼마 받았다가 그게 커지고 그러니까 다른 데 업무 만들어 더 크게 받고 하는 과정이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 거고. 그럼. 처음에는 약간 깨름직하게 아, 받는데요. 그렇죠. 완성이 되면 그냥 받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 집 근처에 지나가다가 형님 저 또 왔어요. 그 사무실로 김만배 사무실로 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돌려서 아 형 이번에 한 2억 정도만 뭐 그런 식으로 뜯어갔던 거야. 약간 간단히 말하면. 그렇죠. 참, 골 때린 놈이네.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 다시 말씀드려요. 유동규가 대장동 사업자들로부터 뇌물 받은 사건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거를 이재명이 이렇게 괴롭혀요? 대장동은 번 돈이 1조, 강상면은 들어갈 돈이 네. 1.5조? 아 그러네. 여기까지